안녕하세요. 삼명통의 해동 6권 72페이지에 있는 일록귀시 중에 있는 기록봉 상관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봉 상관에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기록봉 인수에 관한 한 개의 사주를 누락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빠진 사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기록봉 상관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병술, 계사, 무호, 정사인데 그를 보면 사주에 한 점의 관성도 없다. 무토일간의 관성은 목이 되죠. 사주에 한 점의 목도 없습니다. 병정인이 있고 그렇죠. 병과 정, 무토일간의 인성이 있습니다. 무일이 시어록과 호환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토의 근록은 시지 사화에 있고 그리고 정인, 정화의 근록은 일지오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사주와 무오주가 서로 호환하여 좋다는 것입니다. 서로 근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을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김문수 장관의 그 사주가 저번에 올렸던 것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주가 경호죠. 경호. 그리고 월주가 정유잖아요. 정유. 물론 여기는 경금의 근록은 신금이 되는데 비록 양인인 유금이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그 뿌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정관의 뿌리는 일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유 월지와 경호 일지가 서로 호환하는 그런 사주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니 문득 생각이 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보면 오화와 무토, 사화 모두 화지가 된다. 그렇죠? 사오사 술도 사실은 화의 묘고가 되잖아요. 가을에 한번 반짝하고 따뜻할 때 확 들어오는 그 화기가 바로 술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가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지에 사오사술 모두 화에 관련된 지지라고 하겠습니다. 인수가 신을 생하여 크게 왕하다. 그렇죠. 인성이 비경급으로 흐르는 기세가 잘 성립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운행이 서방으로 나아가니 식진상관의지가 되어 재를 생하고 개와 무가 합하여 화하여 화상을 이루었다. 이른바 소년에 등지하여 관이 삼품에 이르렀다. 아주 높은 배설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게 합하여 화하였죠. 무엇으로 화로 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주가 되죠. 딱 하나 거르끼는 것은 월주의 나범 오행이 수가 되지만 여느 무토가 수를 극하여 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하거나 종하거나 그러한 특수격은 이렇게 완벽하게 형상을 이루어야지만 그렇게 되어야지만 화격이나 종격 즉 특수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화는 이 사주에서 망신살이 되죠. 망신살이 되는데 영간병화의 근록지가 되고 또 화격이 되어서 화살위 원되었죠. 흉살이 화하여 변하여 근력으로 되었다. 그러한 망신살을 가진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운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오미 신유술로 흘렀어요. 신유술은 무엇입니까? 무토일간의 식상성이죠. 이렇게 특수격은 식신상관의 지가 되는 이렇게 설되는 힘을 빼는 이러한 오행이 역시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도 역시 그렇게 되었죠. 그러나 해자축으로 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삼품에 올랐지만 결국은 직을 내놓거나 또는 파직되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기록봉 상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은 역시 관성을 보는 것은 껄입니다. 그래서 상관, 상진되어야 한다는 거죠. 임진, 월사, 기해, 경호인 사주가 되는데 그를 보면 기토와 좌에 해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일간기토의 좌인 일지에 해수가 있죠. 갑은 관성이 되고 사가 있어 충하여 제거시킨다. 해중에는 갑목 정관이 있죠. 그런데 사화가 충하여 해수 중의 갑목을 제거시키게 됩니다. 사화 중에는 경금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이 갑목을 제거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을은 7살이 되고 월간 있죠. 경과 합화하니 을경 합하여 화하니 진금 상관이 된다. 그렇죠. 을경 합화 금, 금은 기토일간의 상관이 되죠. 이렇게 화한 오행을 진금이라고 합니다. 임은 재가 되고 좌에 고가 있다. 수어 묘고가 있죠. 일간기토는 일지 근록에 귀하였다. 일지가 아니고 시지죠. 시지 근록에 귀하였죠. 뿌리를 내렸죠. 일지가 아니고 시지입니다. 운행이 남방으로 나아가니 신왕하게 되었고 서방은 금이 왕한 곳으로 곧 상관으로 칠사를 제거하고 재성을 생하니 유용하게 되었다. 영령이 빼어나 귀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사주의 설명이 참 복잡한데 그냥 삼명명리로 보면은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기토일간이 해수를 좌하여 임수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재가 강하죠. 그리고 관성도 보면은 목이 되는데 목, 관성을 보면은 해가 있고 즉 목의 생지가 있고 월간에 투출되어 있죠. 그리고 목의 고도 있고 역시 관성도 강합니다. 그리고 식상성은 금인데 금을 보면 시간에 경금이 있죠. 그리고 월령에 경금의 생지가 있잖아요. 역시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는 시지에 오화가 있고 월지에 사화가 있잖아요. 역시 화는 강합니다. 그리고 수는 보면은 재성이 되죠. 재성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를 보면은 화가 있고 진토가 있고 사중에 무토가 있죠. 그래서 토도 강합니다. 오행이 두루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기세의 흐름은 독특하게 나타났어요. 이러한 사주는 사주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 결정은 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운에서 초연에는 인성에서 비경급으로 흘렀죠. 이러할 때는 학습하기가 좋죠. 공부를 많이 하는 노력파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연에 참 좋잖아요. 삼명통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초연에는 일간이 강하여야 되고 말년에는 약하여야 된다. 사절의 운이 좋다.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논세운, 논대운에서 확실하게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였죠. 역시 이 사주는 초연에 강한 운이 들어왔고 그리고 20, 30대 식상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 30대 식상생재하는 운이 되니까 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주라고 하겠습니다. 사화는 급살이 되고 해수는 망신살이 되죠. 망신살과 급살이 겹쳐 있어도 워낙 십성오행의 구성이 좋아서 도리어 살이 화하여 권력이 된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인수의 근록은 해수가 되죠. 해수는 망신살이 되는데 또한 망신살이 나범오행 목이 되어서 강하죠. 앞의 시간들에서 연간의 관성이 되면은 무엇이 월일시에 있는 천간이 관성이 되면은 역시 화살 위권될 소지가 있다고 한 내용이 있었죠. 이 사주가 또한 앞서 설명한 내용에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는 연간의 근록이 되고 또한 천간이 연간의 관성이 되어서 역시 좋게 될 수밖에 없는 사주인 거죠. 전반적으로 사주의 구성이 비록 겁살과 망진살이 있다 하여도 좋게 형성된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